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슈 프리티입니다. 자, RCEP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협정에 사인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도 이 협정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조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협정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또 이득이 되고 해가 되는지 잘 골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시장도 당연히 이슈와 관련해서 혜택을 보는 종목들은 수혜가 예상이 되고 또 피해를 보는 종목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고요. 우리가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 아이디어까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모 선생님 만나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제 드디어 이제 당선인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우리도 미국과 중국 G2 사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득이 될 만한 일들을 잘 선을 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RCEP에 들어가면서 조금 우리의 방향성이 중국 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글로 기울어졌다라고 좀 봅니다. 일단 우리 지금 현 여권 정부의 그 취지나 흐름 보면 약간 말은 중립이고 뭐 또 그 미국 쪽 사이드에 쏠림 현상도 있다고 얘기들 하지만 실적으로 나오는 하나하나의 정책의 흐름을 보면 이미 미래는 친중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친중? 예. 그래서 이제 전작권 회수 속도가 이제 트럼프 정부 때보다는 바이든 정부 때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자주국방이니 전작권 회수니 그 다음에 이제 북한과의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연골고리를 이 현 정부가 간단히 얘기해서 집권 이제 말기로 가거든요. 그러면 차기 정부에도 이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색깔의 흐름을 만들 것 같아서 그게 이제 친중으로 좀 중심이 이동되는 거 아닌가. 오죽하면 그 시진핑 방안에 그냥 어떤 면에서는 목숨 거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그런 에너지가 앞으로 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 모멘텀을 작동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쪽 사이드에 집중하자. 오늘도 보면 25일날 왕이부장 올 가능성이 대두되니까 그쪽 관련된 우리가 그냥 역발성 전략으로 그냥 묻어두라고 했던 화장품이나 그 다음에 또 쇼핑주나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치고 나와요. 그러니까 벌써 시장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우리가 이 RCEP 아르셉이라고 읽는다고 하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 먼저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등 15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설명을 했는데요. 15일에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와 아세안 10개국 해서 15개 나라가 함께하는 세계 최대 다자간 FTA입니다. 세계 인구 29.9%, GDP 규모 약 30%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하게 되면서 시장은 중국 주도로 흘러가는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중국 주도가 아니다. 여기 협상 주도는 아세안이 했고 8년간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중심이 아니다라고 굳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인도네시아 무슨 파워가 있어? 그냥 바지사장 같은 건가요? 그렇지, 의장국이지 뭐. 그리고 중심은 뒤에는 그냥 화교, 동남아는 화교. 그 다음에 중국 중심의 에너지. 우리가 전번에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우리나라는 화교 자본이 말살돼서 그나마 동남아 가치는 안 됐다라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네네. 일단 앞으로 10년이나 20년 코스에는 그러니까 중국 화교 자본이 다시 한반도로 회귀하는 구간 같아. 지금 보면 부동산 쪽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알게 모르게 중국 자본의 대한민국 침투와 그게 이제 본격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는 오히려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인맥을 포섭하는데 그런
국가 차원의 그런 팀이나 부서가 있어요. 팀이나 부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국파로 이렇게 꽂아놓는 팀이 만들거나 있다고요? 교육시키거나 간단히 얘기해서 첩보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 스카우트해서 돈으로 꼬시거나 뭐 다양한 방법 중에 또 유명하게 미인계도 있죠. 미인계. 그렇지. 제가 그럼,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미인계로 꼬시는 역할. 아이고 그래갖고 그러한 흐름이 네. 앞으로 그 10년간 더 강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내가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도 보이지 않게 중국의 전략은 뭘까? 그 다음에 중국은 어떤 사람을 밀어줄까?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리고 지금 친중의 그 장하석 그 대사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얼마나 이슈화되고 이 이슈화되는 쪽에 이분의 금융 라인의 인맥들 팔로맨들이 어떤 정책에 힘을 실어주면서 한국판 뉴딜이라든지 요새 김해공항 이거 하고 가덕도 신공항 뭐 이런 쪽으로 에너지도 이 보이지 않는 물줄기가 다 이쪽으로 응집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는 한중 해저 터널, 한일 해저 터널까지 보는가. 아니면 부산 지역에다가 신공항 가덕도뿐만 아니라 대규모 항만 물류 센터가 생기나. 그러면 여기에 간단하게 해서 여기서부터 북한까지 원산까지 물류, 일본까지의 물류, 중국이 거기에 거점,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면 여기가 이제 태평양으로 해갖고 미국으로 가는 또 물류 이런 것들의 거점이 확보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장은 지금 벌써 물류 관련된 종목들이 난리치잖아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H&M. 대한해운, 현대글로비스, 최근에 이제 가장 못 갔던 게 KCTC가 올랐다 이제 조정하는데 눌림목 때는 KCTC는 다시 사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요번에 H&M은 15,000원대 파신 분들은 한 10,000원까지는 조정할 것 같아요. 만약에 10,000원을 깨면 바게세일이라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H&M? 예. 근데 선생님 KCTC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보고 있으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릴 만큼 하락과 상승전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건 본인 입장이지.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어떻게 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투자자분들도 보시니까 그러면 그거는 금액을 적게 하고 변동성을 이용해서 고점에서 한 30-40% 빠질 때 추가 금액을 더 투입하는. 그러니까 그 종목에 1,000만에 2,000만에 몰빵하지 마시고 500 깎아 하다가 생각보다 더 많이 빠졌으면 그 500을 한 번 더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밑에 단에 그러니까 위에 산 게 그 밑에 단이 더 빠지면 밑에 단에 산 것만 그 본전될 때 밑에는 수익이잖아. 네, 그건 그거 팔고 이러면서 조절해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긋하게 그런 종목도 변동성 종목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해야죠. 밑에서 내려와서 올라가면 좋아 더 가겠다 이러게 되고 그러다 하락하면 그때 팔 걸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더 갈 것 같아 항상. 그래도 이 선을 깨면 나는 밑에 수익 난 거는 끊었다 다시 볼래. 다시 그 가격을 돌파해야 돼. 따라붙든 할 때. 여기서 어떤 때는 내가 이런 지기전 매매에서 매매를 5번 한 적 있어. 하루에. 5번이요? 끊었는데 올라가서 사고. 다시 또 떨어지고. 그러면 계속 수수료만 손해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치고 나가는 거를 따라잡을 수가 있어. 어떤 거는 딱 따라잡는데 바로 튀거든. 근데 어떤 거는 애매하게 또 바로 올라가고 한 3, 5% 올라가 토시 빠져. 이런 매매만 하다 보면 이제 열받는 거지. 그래서 이러지 말라고요. 거기서는 집중도 하면서 끊었다 샀다 끊었다 샀다 이런 걸 집중하다 보면 이제 어떤 때는 느낌이 와. 지금이다. 얘네들 장난치네 뭐 이런 느낌들. 그래갖고 거기 어떤 때는 더 실어버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다 보면 물살, 그러니까 발 담가놓고 물살의 세기를 느끼지. 그러니까 시세만 보면 못 느껴. 실제 매매 물량이라도 적게 넣고 이렇게 해봐야 호가의 변화라든지 속도라든지 이게 잔챙이로 들어오는지 뭉탱이로 들어오는지 이런 느껴지거든. 어떤 거는 딱 치고 나갈 때 갑자기 10만 주씩 팍 들어올 때가 있어. 그러면 호가가 빡 올라가서 어떤 때는 내가 그 따라볼 때 500원을 이게 4,000원짜리 3,000원짜리를 500원 더 주고 산 적도 있어. 그게 굉장히 크거든. 근데 뭉탱이가 들어오는 거야. 그 맥점에서. 그러면 그 다음에 상한가를 말더라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으니까 그거는 어떻다 실전에서 매매하는 수밖에 없어. 네. 느껴봐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다는 그 호가창을 계속 보고 계시는 분들이 대응할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전업 투자자용이지 가끔가다 회사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흔히 안 돼. 큰일 납니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세요.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RCEP가 도대체 뭐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얘기하기 전에 미국 이야기 먼저 하면 더 순서가 좋을 것 같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TPP 경제 블록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중국은 빼! 이러니까 중국이 우리는 RCEP를 만들 거야! 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 주도의 TPP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하고 나서 사흘 만에 신고립주의 노선하면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TPP가 있는데 미국이 들어가서 CPTPP로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중국 주도의 요 느낌에 RCEP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주도하는 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넣고 싶어 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한국도 줄다리 그 선을 잘 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뭔가 좀 RCEP가 커지는 걸 막기 위한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을까요? 이미 실패했어. 아, 그걸 시도했다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딱 하면서 빠지면서 야, 소맹주 아베한테 네가 이거를 맡아라. 일본 주도의 CPTPP를 구도화했으니까 네가 중국을 그러니까 행동대장을 딱 나갔는데 잽이 안 된 거야. 그리고 일본이 먹혀 들어가지도 않았고, 동남아에서 화교 자본이나 이런 거에서 오히려 에너지가 줄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수많은 노이즈들 속에서 이 트럼프 처음 초창기에 구도 잡았던 이 똑같은 전략을 세운 거거든. 군사적으로는 인도 태평양 노선을 딱 만들어서 인도, 호주, 일본, 미국의 구도에서 이게 다이아몬드 전략해서 중국이 내려오는 걸 막는 이러한 전략을 하고, 그리고 쿼드 플러스로 해갖고 우리나라하고 베트남 자꾸 하는데 우리가 계속 짱 보는 거지, 눈치 보고. 아직까지 이게 트럼프 정부 때 계속 추진하다가 실패하고 이제 대통령에서 바이든으로 가신 거야. 그러면 바이든 정부 때에서는 인도 태평양 이 부분은 나는 유지하거나 더 심해질 것 같아. 대만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막 이럴 텐데, 문제는 뭐냐, 이 일본이 지금 새로운 총리 되신 분이 양다리 총리 같아. 양다리요? 경제적 부분은 중국 이렇게 먹고, 그다음 미국의 우호적인 관계는 가지고 가고. 그래서 최근에 일본 증시가 날아가고 있어요. 급등하면서. 이 에너지가 벌써, 그리고 중국도 일본을 다독다독거리면서 막, 우리 좋은 친구, 이제 왜 트럼프한테 배웠나 봐. 일본은 우리하고 좋은 친구. 우리보다 더 먼저 가서 다독거리고 뭐하고 시장 그렇게 하고 올 때 이제 왕이 우리 거치 오듯이, 뭔가 오히려 중국의 전략은 트럼프 행동한 거를 오히려 반대로 이용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베 딱 하고 이제 방어하듯이, 요번에 새로운 총리 보고 미국 좀 네가 좀 막아라. 돈 좀 줄게. 경제적인 코드도 해주고 동남아하고 이런 쪽에서 같이 해서 RCEP하고 또 너 CPTPP 너 맹주해. 네가 중심이 돼. 그래갖고 우리하고도 같이 해서 만약에 미국이 막으면 베트남 통해갖고 우회 전략으로 통할 때 네가 좀 나 도와줘. 이러한 그러니까 경제적 물줄기로는 더 확장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든 정부가 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중국을 못 잡을 것 같아. 그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막가파 스타일 그래갖고 피곤하게 뭐 했지만, 바이든은 태생적으로 약점이 있어. 그 아들 녀석 때문에, 아들 녀석 때문에 약점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인권이나 공익이나 군사적인 부분의 툴은 강경하게 그던 내려왔던 아메리카의 그 흐름을 유지하겠지만,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제는 공동체 같이 먹고 살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빅베스를 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순환시키는,
그래서 나는 애플과 테슬라 주가 갖고 그 감을 잡는 거거든. 네. 근데 애플은 아직까지 못 가. 계속 뭐 워렌 버핏 공이 팔아서 그런지 3,800만 주를 팔았대요. 그럼 못 가죠. 매물이 그래도. 있는데. 근데 테슬라가 막 급등하는 거야. 근데 테슬라는 급등을 하고 애플이 못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애플은 사실 중국 시장에서 부품 조달을 하고 또 중국 시장에서 많이 사주고 그러고 둘 다 똑같아. 테슬라도 중국 시장을 놓치면 이게 얘기가 안 되거든. 근데 봐봐 테슬라 주가. 근데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왜 테슬라가 벌써 움직이고 애플은 주춤할까요? 봐봐. 직전 9월달 고점까지 뚫으려고 그래. 와, 이거 팍 치고 나가지. 굉장히 힘이 엄청나네요. 그지? 9월, 8월 말쯤에 상승을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조정을 옆으로 받으면서 애플 봐봐. 애플 테슬라의 왜- 주가는 이런데 애플 왼수. 어휴, 애플은 이렇게 확 차이 나지. 느낌이 친환경 정책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 그리고 2035년에 중국이 이제 그 석유 탈석, 탄소 예, 예. 해갖고 이제 자기네들 다 전기차를 만들겠다. 전기차 그리고 여기에 연결고리 중국 시장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여기에 워렌 버핏 공이 이거는 추측입니다. 테슬라를 사나요? 요번에 그 워렌 버핏 공이 이제 포트를 그러니까 깠어. 공개했어요. 공개했어. 깠어. 어떻게 일본 나왔어요? 조합상사하고 뭐 파이자하고 이렇게 해서 제약주인데 190억 불을 비밀 조항으로 발표를 안 하는 거야. 190억 불이면 21조거든. 그럼 오픈을 하려면 다 오픈을 하지 왜 일부는 오픈을 안 하고? 그게 그러니까 뭐 살 때 무슨 비밀 조항이나. 근데 그 시점에서 제일 많이 오는 게 테슬라. 테슬라. 미국 시장에서. 어. 그 사이즈에 움직일 만큼 물량 확보하는 게 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 H&M 산 거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현대글로비스랑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에 코렌텍이랑 이런 거. 그렇죠? 아이고 편입 대상에 들어가지도 않는다. 오히려 삼성전자도 안 산다. 아이고 포스코를 한번 4% 사셨다가 팔고 나오셨고 왜 우리나라 쪽을 안 사주실까? 호텔신라 사주면 이거 한번 와보셔야 되는데 우리 호텔신라 되게 좋은데. 우리가 열심히 해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 보실 때 테슬라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부분은 분명 뭔가 중국과 미국이 함께 경제적 동반자로서 조금 더 자리를 매김을 하고 중국 중심의 가치 사슬이 부활을 하면서 조 바이든 시장에는 이렇게 뭐 TPP냐 RCEP냐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좀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될 것이다. 구분하는 게 아니라 통합이야. 그럼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도 CPTPP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외에도 6개 나라가 이미 동시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선생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빨리 들어가는 게 필요할까요? 난 들어갈 것 같아. 그럼 양다리인데 우리도? 우리도 양다리 할 것 같아. 양다리에서 경제적 우위의 우선주의 이렇게 해서 북한을 끌어들일 것 같아. 이거 경제 협정이에요? 근데 경제 협정에 들어올 만큼 북한은 경제 규모가 아직 당연하지. 그러니까 장기 플랜 10년 잡고 그러니까 순서를 종전선언하고 그러니까 핵은 절대 안 되니까 그 경제적 사이드로 먼저 그럼 중국의 도움이 무지 필요하거든. 그러면서 관광이나 물류나 간단히 얘기해서 부산항에서 원산 석탄을 왔다 갔다 하고 뭐 우리가 아시아 종묘 그거 해갖고 했잖아. 아시아 종묘 그게 이제 북한에다가 그 뭐 산림이나 종묘나 이런 거 해서 옥수 심어주고 뭐하고 주고 그 다음에 사람 왕래는 힘들더라도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시키면서 물건을 왔다 갔다 하게 이런 거에서 먹고 살게끔 해주는 거를 먼저 푸는 구도로 나는 바이든 정부와 중국과 이 RCEP와 CPTPP가 하나의 그러한 명분을 만들게끔 전개시킬 것 같다. 그러려고 그러면 내년 4월 달에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현 정부의 색깔과 연계된 사람이 승리하게끔 만들어야겠지.
나는 중국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그거를 공작한다 그러면 좀 세지만 그거를 되기 위한 확률적인 게임의 여러 가지 정책을 나는 보이지 않게 내가 CIA나 중국에도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설계자들이 그거 전략 쓸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미국에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심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똑같이. 당연하지. 그런 게 첫 버전이지. 그러니까 중국도 당연히 하겠지. 그래갖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등장하고 그 자금화는 어떤 개념이 들어올 거고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 가만 보면 거기에 연관된 데 플러스 모멘텀을 주는 종목들이 주로 많이 움직여. 오늘도 상승 종목들 한번 볼래? 상승 종목들. 오늘 뭐 화장품주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아무래지 우선주,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셨던 먼저 우량한 코스피 200을 중심으로 봐봐. 종근당, 현대미포조선, 아모레지, GKL 카지노, 그 다음에 현대 아모레 퍼시픽, 롯데쇼핑, 한국콜마, 롯데푸드, 롯데칠성, 다 쇼핑, 음식, 화장품, 카지노, 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왕이부장부터 먼저 와. 그럼 우리가 왕이부장 떠들겠어? 곧 시진핑 온다고 난리치겠지. 시장은 항상 앞서간다고. 그래서 진짜 시진핑 와, 그럼 이거 팔아야 돼. 오히려 진짜 오면 뭐 어떤 그때가 고가니까 한 번 더 치고 올라가기는 하는데 그때 이제 각도가 네. 이미 높아져 있을 것 같아. 그럼 와서 뭐 여러 가지 정책 낼 때 오히려 때리는 감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RCEP와 함께 미국 주도의 TPP, CPTPP에 대해서 좀 개념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중심적으로 다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미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국제 무역 규칙을 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상 어떤 국제적인 걸 할 때 그 규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어떠한 무슨 확률할 때 룰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빼도 박도 못 하잖아. 그 룰을 지키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KS 마크라든지 뭐 어떤 그런 기준이 딱 있잖아. 네. 국제적인 기준이나 이러한 규약을 딱 먼저 정하는 게 장땡이야. 그러니까 서로들 그런 규범 규제를 막 찾으려고 그러거든. 지금 중국에서 보이지 않게 이러한 규범 규제를 국제적인 트렌드의 기준 그거를 잡으려고 국제기구에 자기 사람들을 계속 지금 심어놔요? 그리고 거의 국제기구는 많이 중국으로 넘어갔어. 이 트럼프 정부 무슨 고립주의에서 그냥 아메리칸 퍼스트하고 이게 작용반작으로 그래 너 잘났다 아메리칸 퍼스트에서 끼리끼리 모이게끔 만든 거야. 거기를 중국이 각계격파를 들어가면서 1대1로 아니면 사람을 꼬시든지 돈을 주든지 이러하면서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을 기초해서 국제기구의 수장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보이지 않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고 벌써 예를 들어서 뭐 WHO라든지 국제기구 몇 가지 이렇게 쭉 보면 다 중국, 아프리카는 거의 중국. 맞아요. 아프리카에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유엔의 표수, 우리가 솔직히 아프리카는 약간 무시하는 게 있거든. 근데 나라 수가 무지 많아요. 엄청나죠. 그럼 유엔의 표대결하면 이건 뭐 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것만 잡으면 유엔 표대결에 중국 우위.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중국의 무서운 전략들이 하나 둘씩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도 빨리 정신 차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히려 우리도 정사를 키워갖고 걔네들 키울 때 우리 중국 들어가갖고 걔네들 커지는 파이에 꽂아야 돼. 우리 거를 갖고 와야 돼. 우리가 같이 먹어야 돼. 응? 괜히 그거 올라가는데 그 비싸게 우리가 뒷설거지 받아주는 꼴 되면 안 돼. 이것도 중요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나라 국력의 10년이 어떻게 되느냐가 난 여기에서 체크가 될 것 같아. 근데 선생님, 저 좀 궁금한 게 중국 입장에서 일본을 다독거리고
일본이 양다리 정책하는 거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잖아요. 근데 왜 그 대상이 우리가 아닌 일본이에요? 우리는 중국 입장에서는 작아? 우습게 보는 거야. 그냥 옛날에 그 역사적인 뿌리에 갖고 얘는 나중에 딱 하면 오게 돼 있어. 지금 미국 방패 딱 막 하는 건 일본 사이즈, 경제적 사이즈, 우선순위, 또 국제화 통화시킬 때 우리 원 달러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원 달러도 국고채면 난 중국 자본이 달러보다 우리나라 무지 많이 국고채를 들고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선순위는 여전히 일본이다. 일본이지. 일본을 다독거려서 갖다 얘기해서 거기에도 분열주의로 가는 거야. 거기도 친미파, 친중파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럼 힘이 분산되잖아.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게 떡 주는 거야. 이거 줄게 라면서 좋은 거를 던져주는 그러니까 거죠. 거절할 수 없는 유인책을 자꾸 던지는 거야. 근데 그거 받아먹으면서 나는 부패해가는 거야. 나는 배 터지만 나라는 그것 때문에 망가져가는 거야. 중국 자본이 계속 스며드니까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자본이 어느 정도 이제 가면 나는 이제 토사구팽되거나 죽는 거야. 그런 구도로 한 10년의 이 에너지가 우리 이 동북아시아에 큰 플로우가 들어오는 것 같아. 물줄기가. 여기서 우리도 그러면 정신 차려서 북한 키워서 우리 자본 갖고 수익을 내야 돼. 거점을 우리가 북한을 막 잡아야 돼. 네. 뭐 합자회사든지 뭐 해갖고 지분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사고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 응? 그래갖고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나 일본 자본이 북한을 다 잡아먹어. 근데 이미 북한에 땅을 중국 쪽으로 많이 팔았대요. 이미 중국 자본이 북한에 상당히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엑기스는 아주 무지 많이 나왔어. 엑기스는 나왔어요? 엑기스는. 엑기스. 그동안에, 우리 김정은의 아버지가 누구지? 김정일. 중국을 되게 싫어했어, 실제로. 오, 그래요? 자주 북한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그 권력자의 위에는 그런 게 보이잖아. 우리는 피를 나는 행자야. 그러지만 이 왼수 속으로, 우리 걸 잡아먹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이제 김정일도 할 때 뺏긴 거 보면 저 외곽 지역에. 네, 뭐 국경 근처로. 중심은 평양, 개성, 원산. 여기만 잡으면 돼. 여기만. 그리고 DMZ 이 부분에 공동 경제 활성화 정책만 만들어서 뭔가 여기에 거점을 만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 허리잖아.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다 났어. 진짜 DMZ의 어떤 이런 공간이 세계에 하나도 없어. 거기 생태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노루 뛰어다니고. 그 생태 공간을 하면 아마 저 동남아나 유럽 가는 것보다 훨씬 큰 부를 일으키거든. 유럽이 뭐 먹고 살아? 여행어. 우리가 그 거점을 만들면 우리나라 국부를 엄청나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 근데 그게 왜 안 돼? 아직까지는 정치적인 에너지, 핵 에너지, 또 미국과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 정부의 국력이 크려면 이 부분을 가장 크게 핵심을 잡고 추진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어. 바람이고 우리는 그걸 쫓짐부터 갖고 사주에 땅 있는 기업, 성창기업 이런 거. 그건 부단지역이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땅 하면 성창기업. 일신석재가 생각나야지. 일신석재. 타주에 땅 있는 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성창기업, 일신석재. DMZ. 평화공원 하면 관련주도 짜자작 나와야지. 좋은 사람들. 어떤 개성공단이고. 너무 주식이 많아서 헷갈려요. 자, 우리는 어쨌든 강대국 사이에 껴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우리는 아직 힘이 없어서 ICEP든 CPTPP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실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차지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큰 틀에서 나눠봤어요. 오늘 첫 번째 1부에서는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게 발효가 되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고 어떤 수요 종목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